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책 어떤 삶들을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대전 거울 고양이 쉼터 두 번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책으로는 157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럼 시작할게요. 쉼터의 관리자. 미경 씨가 쉼터의 비용이나 물품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관리와 처리로 바빴다면 크리미는 고양이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관리로 바빴다. 크리미는 적당한 몸집에 크림색의 털을 가진 동글동글한 얼굴의 귀염성 넘치는 사랑스러운 고양이였다. 귀엽고 예쁘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비교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크리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은 다른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였다. 미경 씨가 어딘가에서 아프거나 버려진 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간호사처럼 그 고양이를 보듬어주고 챙겨주었다. 다른 고양이에게 화를 내거나 적의를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새 친구가 쉼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왔다. 사람과 사람 아닌 생명을 나누지 않았고 외모나 성별, 건강 상태, 나이에 비례해 태도를 달리하며 차별하지 않았다. 경계하거나 낯가리는 것 없이 만물에게 제 몸처럼 그저 둥글었다. 미경 씨의 동물구조 초기부터 함께한 덕분에 크리미는 계속 다른 고양이가 미경 씨의 관심을 가져가고 더 챙김받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렇게 새로운 고양이로 점점 자신의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 달가울 리 없었을 텐데도 크리미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도 않았고 토라지거나 화를 낸 적도 없었다. 늘 만족하고 행복한 듯 보였다. 고양이들이 질색하고 피한다는 배조차도 크리미는 너그럽게 허락했다. 아니, 오히려 배를 만져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미경 씨가 한가로이 있을 때면 옆에 와서 배를 뒤집고는 손을 툭툭 치는 것이 초대장이었다. 그러면 미경 씨는 기쁘게 크리미의 배를 주무르고 서로 다른 종의 언어로 대화하며 교감했다. 그렇게 무던하고 순한 크리미를 모두가 좋아했다. 평온하게 세월이 흐르던 2016년, 크리미에게서 구내염이 발견되었다. 그 전까지 병원이라고는 중성화를 위해서 한 번, 스케일링을 위해 한 번 가본 것이 전부였다. 잔병치레 하나 없던 크리미의 구내염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목구멍 쪽에 염증이 있어 밥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증상까지 있었다. 일단 식도와 기도의 염증과 연결된 어금니를 발치하고 경구약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처방을 받았다. 발치와 경구약 덕분에 상황은 괜찮아지는 듯 보였다. 크리미는 다시 쉼터의 관리자로 돌아갔고 미경 씨의 눈과 전화기로는 아픈 고양이가 자꾸만 밀려왔다. 그런 반복이 3년 동안 이어졌다. 2019년 초 밥으로 투정 부리는 법이 없던 크리미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자세히 보니 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제야 제대로 잡고 살폈다. 그냥 보기에도 입이 부어 있는 것이 보였다. 어째서 이렇게 악화되고 난 후에야 발견했는지. 미경 씨는 크리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서는 크리미가 무척 아플 거라며 남은 이빨도 모두 뽑아주는 것이 그나마 고통이 덜 할 거고 침도 덜 흘릴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미경 씨는 망설였다. 적어도 15살은 넘었을 크리미의 나이와 그에 반비례할 체력과 건강도 걱정되었고 늘 어려운 쉼터 살림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게 갈등하던 시기에 같이 살던 고양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 공돌이란 이름의 고양이였다.
탈장된 채 공장에 있던 뚱이라는 고양이의 아들이었고 2016년 입양 갔다가 파양되어 쉼터로 돌아온 아픈 손가락이었다. 성격이 좋아서 쉼터에 오는 사람마다 좋아했고 장난감만 보면 이성을 잃고 따라다니기 바빴던 귀엽고 발랄한 고양이. 2019년 여름 평화로웠던 일요일 밤에 갑자기 공돌이의 호흡이 가빠지고 체온이 떨어졌다.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위중해 보였던 공돌이를 안고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폐에 물이 찬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일단 산소방에 넣어 호흡을 안정시킨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로 했다. 호흡 안정 후 찍어본 흑백의 엑스레이는 이제까지 몰랐던 공돌이의 속내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폐수종이 있었고 심장 크기가 이상했다. 결론은 비대성 심근병증이었다. 여기에서 폐수종이랑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서 잠시 읽어둘까요? 폐수종은 혈액 중 체액 성분이 기관지나 폐포에 스며들어 호흡 기능을 상실하는 질환이다. 빠른 호흡, 헐떡임, 그루밍 행동 변화, 식욕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비대성 심근병증, 흔히 HC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는 비후성 심근병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 내부 근육이 두꺼워져 궁극적으로 폐와 심장 부전에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빠른 호흡이나 헐떡임, 청색증, 후지마비, 행동 변화, 식욕 감소 등이 있으나 초기 발견이 매우 어려워 고양이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24시간 고양이 병원이라는 책에서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각주입니다. 그러니까 공돌이의 경우에는 폐랑 기관지에 체액 성분이 스며들어서 호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 이유가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져서 폐랑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뇨제와 산소를 처방받은 채 큰 칼날을 쓰고 입원장 속에 엎드려 있는 공돌이의 모습이 너무도 이상했다. 전날까지 다른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먹성이며 몸집이며 하나도 줄지를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간 아픈 고양이들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보았던 그 어떤 증상도 공돌이에게는 없었다. 입원한 지 이틀이 더 흘렀지만 공돌이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산소방에서 꺼내면 바로 숨을 헐떡였다. 공돌이에게 닿으려면 입원장 안에 손을 넣고 쓰다듬는 수밖에 없었다.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경 씨는 공돌이에게 살아서 퇴원하자고, 살아서 집에 가자고, 집에서 몇 달이라도 더 살다 가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 미경 씨의 애절함을 알기에 병원에서는 야간에도 틈틈이 공돌이의 상태를 추가로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고 공돌이를 만나러 가려는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미경 씨는 입원해 있는 고양이가 잘못되지 않는 한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병원에 당부해 두었다. 그러니 전화의 의미는 명확했다. 늘 단단했던 미경 씨는 번호를 보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병원에 가서 만난 공돌이는 아픈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끔하고 토실토실했다. 아픈 고양이에게 흔한 냄새도 없었고 몸집도 6.3kg으로 평소와 똑같았다. 의료진도 힘들지 않게 갔다고 소변을 보다가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각혈을 해서 멈춘 뒤 그대로 떠났다고 했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설명을 뒤로하고 동물병원을 나온 미경 씨는
운전자 보조석에 배변 패드를 깔고 공돌이를 눕혔다. 잠든 듯 평온한 공돌이와 함께 화장장으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오래 묵은 이야기를 했다.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꼭 한 번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다고. 괜히 입양을 보내서 파양의 아픔을 알게 해서 미안하다고. 심장병의 증상이 분명 있었을 텐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아무 말도 없는 공돌이와 함께한 그 짧은 여행 동안 미경 씨는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에 깊이 빠졌다. 분명 아픈 티가 났을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미경 씨는 고민하던 크리미의 치료를 결정했다. 아픈 걸 몰라서 치료를 못 해준다면 모를까. 알면서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닿은 것이다.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치료를 통해 크리미가 겪고 있을 구내염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면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조금 궁금한데, 사실 공돌이 이야기와 크리미 이야기가 동물 구조, 동물 쉼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쉼터에서 동물 입양을 까다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파양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그나마 공돌이는 파양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않는데 원 구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방사해버리거나 보호소에 보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터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입양 신청자들에게 묻게 되고 또 중간중간에 확인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입양자분들은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좁혀가도록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표현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굳이 조금 남겨놓고 싶었던 거고, 그 전의 책도 그런 이유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비 문제인데요. 치료의 문제죠. 많은 쉼터가 의료비 지출이 아주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경영 파탄을 겪게 됩니다. 쉼터에 경영이라는 말이 붙어도 될까 할 정도로 쉼터들은 사실은 아주 영세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병원이에요. 의료비예요. 그리고 이 의료비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크리미 구내염이 악화된 것을 미경 씨가 확인을 하고도 쉼터에서도 그렇게 빚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쉼터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온 바에 따르면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즐겁거나 쉽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그런 후원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 후원이 다 목표한 금액이 다 채워지거나
목표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그분들이 치료를 멈출 수가 없는 건 바로 그 공돌이와 같은 사례를 그분들은 실제로 계속 겪고 있기 때문이고, 또 크리미처럼 고통받는 개체를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그리고 그걸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왜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비의 규모를 들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구조를 하면서 생색을 낸다. 이렇게까지 남의 돈으로 좋은 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일견 맞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후원자들은 고작해야 돈밖에 내지 않는 거거든요. 생명을 돌본다는 건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노동이 필요한 거고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남의 돈으로 좋은 일 한다는 말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그 동물들의 고통받는 모습, 죽는 모습, 그리고 이별 후의 공허함 같은 걸 다 감당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저희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동물이 길이나 보호소나 이런 곳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 사람이라면, 쉼터나 보호소에서 무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또 혹시 유급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빚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돌이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그 거울쉼터가 그런 경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도, 그리고 쉼터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밖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결정을 미경 씨가 해나가는 이유를 원고 안에서, 글 안에서 가능하면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감정을 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게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책 내용보다는 그에 대한 설명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잘 쓴 글이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